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금요일날 제가 없어도 섭섭하지 않으셨나요? 섭섭했죠, 그죠? 섭섭했어요. 저도 섭섭했습니다. 저도 매일 그 라이브를 하다가 그날 라이브를 못하고 그 시간에 딴 데서 강의하고 있었으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제대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12월 달에 강의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연말은 다가오고, 강의는 교육은 못했고, 직원들. 그래서 교육은 해야 되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스케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강의는 거의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강당에 가보면, 오라 그래서 가보면, 강당에 가보면 교육장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달랑 있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줌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굴로 못 보니까 좀 다소간 재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달러가 어떻고 엔화가 어떻고 유로화의 앞날이 어떻고 브렉시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국제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열심히 제 주특기니까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12월 달에 한 두 번 정도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낮에, 오전에 강의가 끝나는 경우는 꽤 많아가지고, 그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를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얼른 오전에 끝나고 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하루 종일 강좌가 잡혀있으면은 제가 꼼짝 못하고, 더구나 지방에 갔으면 꼼짝 못하고 라이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내몰리는데,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감 라이브 못해요 라고 결방 안내를 하기가 미안해가지고,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두 번 정도를 라이브를 결방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 종목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물론 차근차근 다 나중에 2부, 3부, 4부, 5부에서 5부까지 할 생각 없습니다. 하여간 분석해 드릴 겁니다만은,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LG전자입니다. LG전자. 그래서 LG전자는 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중점적으로 LG전자만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LG전자입니다. 사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얼마 전에 이날이었죠, 그죠? 11월 17일 날 제가 난데없이 LG전자 분석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LG전자 지금 고점에서 대비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준선 무너졌고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갔고 전환선이 꺾였으면서 두 개가 교차했으니까 얘가 주가가 그룹 밑으로 내려가면 만사 휴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개장가부터 LG전자를 들이매도했죠. 그죠? 근데 해필이면 그날부터 주가가 바바바바바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욕 엄청 먹었고요. 그 다음날에 또 올라가는 바람에 정말 LG전자 보면은 완전히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그랬죠. 물론 사실은 제 말한 뜻은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지. 구름 안 내려갔으니까 안 곤란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팔면 늦을 것 같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빨리 팔고 싶었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LG전자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인데 LG전자를 또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섭습니다. 또 틀릴까 싶어가지고 또 온갖 원망을 들을까 싶어서 일종의 또 트라우마가 되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건 그렇고 제가 그렇다 치고요. 현재 LG전자가 어떤 상태이냐를 한번 볼까요? LG전자가 어떤 상태냐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구름을 뚫으락 말락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팩트로 본다면 기준선 위이고 전환선 돌아섰고 구름 위니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더구나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와 있죠. 일목균형표를 만든 이치모쿠 산진이 일목산이니 이 모든 일목균형표의 모든 괴선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나는 후행스팬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후행스팬. 그래서 그 양반은 후행스팬이, 파란 색깔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면은 상승세, 주가가.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으면 하락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며칠 동안, 자, 후행스팬입니다. 잘 보시면은 캔들 밑에 있던 주가가, 후행스팬이 주가가 돌아서면서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이날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드디어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주가가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였습니다만은 이제 후행스팬의 캔들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상승세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죠. 그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상승세가 돌아서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가 나왔습니까? 구름만 넘어가 주면은, 그죠? 저란선이 돌아섰고 두 개가 교차했고 후행스팬도 넘었었으니까 이제 주가가 구름 위로만 넘어가 주면은 다시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과거에 LG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된 적이 있었느냐를 찾아보니까요. 딴 데서 멀리 갈 것 없이 그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찾아보는 데는 과거의 주가를 참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 보이십니까? 그죠? 주가가 구름에서 조금 빠지면서 이때마더라도 전환선이 꺾이고 전환선이 기준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될 위기였잖아요. 그죠? 이때 못하면 완전 완벽하게 하락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같으면 이미 진작에 위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구름 밑으로 내렸을 때 타진 매도가 아니고 몽땅 다 여기서 타진 매도, 여기서 몽땅 다 팔고 잊어야 됐어야 옳았죠. 그죠? 옳았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후에 주가가 다시 구름에서 지지를 받는 것 같더니 기준선 넘겼고요. 그러구나. 그리고 구름을 넘어서면서 다시 짱짱짱짱짱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니까 나타날 현상을 보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매도하고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타진 매수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다시 추가 매수하는 이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전략이 있어야 통상 우리가 말한 대로 멘탈 안 흔들리고 원칙대로 그대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LG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 밖으로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러다가 구름을 넘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구름 위로만 올라가 준다면 아무런 문제 없죠. 계속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평상적인 분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해피는 저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니까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니까 이 날이 금요일 날이 12월 4일이 이 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며칠째 되는 날이니까 26일째 되는 날이에요. 26일째.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애플의 경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상 26일에서 한 29일 정도가 하나의 그 사이클이 되는데 통상 일목균형표에서 9일을 뭐라 그러냐니까 기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절이라 그래요. 9일을 절자가 왜 안 써집니까? 절이라 그러고 이 절이 3개가 모이면 3절 모여가 그걸 1기라 그래요. 한기. 그래서 한 절이 9일이니까 3, 9, 27이니까 뭡니까? 한기가 27일이 되는데 겹치는 날 빼가지고 26이 되는 경우가 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런 기준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기준선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26일 동안에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기준선이 되잖아요. 그죠? 기준선. 그리고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도 후행스팬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26일 뒤로 미루고 그리고 선행스팬도 오늘을 기점에서 26일 앞으로 당기고 이게 이제 선행 후행 스팬이죠. 그래서 26일한 게 일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필이면은 이 26일째 되는 날이 지난 저점에서 시작해서 2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 날이.
금요일 날이.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니까 소위 변곡점이다라는 말이죠. 변곡점. 근데 통상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말하면은, 변곡이라 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통상 이해하냐니까 변곡이라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구나. 이걸 변곡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변곡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변곡이 어떤 변곡이냐니까 추세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변곡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런 변곡. 다시 말해서 1번 변곡은 추세가 리버스 되는 변곡이죠. 그죠? 자동차를 말한다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고 저희 백기어, 그죠? 백기어 놓고 자동차가 뒤로 가는 게 이제 1인 변곡이고, 반면에 두 번째 변곡, 이 변곡은 무슨 변곡이냐? 옛날 우리 스틱 자동차를 생각한다면 2단으로 자동차 가다가 3단 넣고 4단 넣고 하면서 자가 더 속도를 붙이는 가속하는 액셀러레이팅 되는 이런 변곡도 일목균형표에서 변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날이 변곡 변화일인 것은 분명한데 이 변화일이 1번 변화가 될지 아니면 2번 변화가 될지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나? 지금 다시 말해서 1번 변화일 같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야기고 2번 변화일 같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은 그 누가 다 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어디냐라고 할지 몰라도 어떻게 하느냐? 하루만 지나보면 압니다. 하루만 더. 어떻게? 그 다음날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이날은 무슨 변곡이야? 1번 변곡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날 주가가 12월 4일 주가보다 올라가 있다. 그럼 어떤 변곡이 되는 겁니까? 이 변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또는 능력적 이틀만 보면은 이후의 움직임을 쉽게 이날의 변곡이 이날의 12월 4일 날의 변화일이 오전날 12월 4일 날의 변화일이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주가 오르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떨어진다면 이 얇은 구름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매우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만 있어보면, 이틀만 있어보면은 금방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히 위쪽으로 보고 있죠. 그죠? 위쪽으로. 왜? 기준선도 그렇고 얇은 구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얇은 구름을 뚫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여기다가 한 표 두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하루 이틀 주가가 구름이라 넘기는 걸 보면은 그때 가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LG전자, 변화일, 구름 또는 기준선을 이용한 거래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LG 이야기 하다 보니까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현대차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현대차 마저 이야기합니다. LG전자 이야기하면서 현대차 통상 라이브에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계속 쭉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차는 20만원 앞에서 좀 멈췄죠. 그죠? 199,900원까지 갔습니다. 199,000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20만원. 마치 삼성전자가 7만전자 계속 못 이루겠다가 7만전자 넘긴 것처럼 소위 현대차도 20만 차를 아직까지 못 넘기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못 넘기다가 결국 넘긴 것처럼 현대차도 20만 차 금방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만 전자를 한꺼번에 넘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넘어갔죠. 그죠? 7만 전자. 7만 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간 것처럼 역시 현대차의 경우에도 20만 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넘기지 않겠나라고는 삼성전자 예를 보아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세가 상승세이다 보니까 제가 요새는 조정 이야기란 말을 하기도 무섭습니다만은 RSI가 약간 과열 국면이니까 살짝 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당장에 이 종목 이걸 갖다가 매도로 대응한다. 역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전략과 2번 전략. 1번 전략은 무슨 전략이죠? 나 자주 거래할 수 있으니까 나 RSI로 거래할래. 언제 거래하면 됩니까? RSI가 70m 내려오면 거래하면 됩니다.
그죠? 물론 장중에 RSI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RSI가 70선 밑으로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장중에 70m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 그때는 정작 감을 잡기 어렵다. 뭐 그럴 때는 좀 더 분 차트를 가지고, 그죠? 이 60분짜리 차트인데 60분짜리 차트를 보면서 역시 60분짜리 차트에서 RSI가 밑으로 꺾이는지, 그죠? 아니면은 그 일목으로 봐서 밑으로 꺾이는지 이런 정도로 보더라도 RSI를 좀 더 자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분 차트를 활용해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현대차가 개장 이후에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죠? 12월 이날 개장 이후에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RSI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으니까 분 차트 보더라도 당장 뭐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나 분 차트 60분짜리 말고 예를 들어서 뭐 30분짜리 보고 싶다. 30분짜리 차트는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난 거고요. 그게 아니고 대신에 뭐 예컨대 5분짜리 차트 볼란다. 그럼 이런 옆으로 기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신호를 나타낼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자주 거래한 거니까 RSI만 가지고도 자주 거래한 건데, 심지어 우리가 선물 옵션 거래한 분도 아닌데 현대차를 갖다가 예컨대 뭐 20분짜리 10분짜리 차를 차트 가지고 거래한 거 좀 무르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60분짜리 차트 정도로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혹은 그게 아니면 일간 차트로 봐서 RSI가 내려온 다음에 그때 가서 비로소 매도 넣지 않고요. 아니고 RSI가 골치 아파. RSI는 안 할래. 나 느긋하게 거래할래. 그럼 뭘 거래한답니까? 기준선이 시키는 대로 기준선 위에 있으면은 계속 매수,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는, 그죠? 이런 전략. 기준선 여기 있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팔아라고 한다면 느긋하게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현대차는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결국 저항을 받다가 올라간 것처럼 현대차도 20만 원 근처에서 다소간 저항이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당장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LG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잔뜩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